안녕하세요. 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서 한 6.15 공동선언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6월 15일이 오는데 이게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쉽게 말해서 김대중과 김정일이 만나서 6.15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지죠. 남북의 지도자가 한 자리에서 만나고 쌍방이 선언문을 채택한 것은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후에 대북 사업이 급물살을 탔는데 당시 상황을 우리 정혜연 기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사상 초유의 일이었죠. 그렇죠. 양쪽에 이제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이 이제 선언문까지 채택을 했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일이 이제 사망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속 조치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고 네. 또 북한이 이제 핵을 개발하면서 남북 관계가 이제 경색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진행되고 있는 일이 있었으니 네. 바로 대기업들의 대북 사업이었습니다. 네. 사실 김대중 대통령 그 방북할 때 대기업 총수들을 대거 대동했습니다. 네. 뭐 정몽환 당시 현대그룹 회장, 정몽준 현대중공업 고문, 네.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뭐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길승 SK 회장 등도 다 같이 갔는데요. 그렇죠. 그럼 이들을 왜 데리고 갔겠습니까? 네, 뭐 답이 나오죠. 예.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이 이제 특히 4대 그룹 위주로 이제 대북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이번에 20주년을 맞아서 굉장히 이제 LG 그룹에서 당시 대북 사업을 하라는 이제 특명을 받고 LG 전자 베이징 지사에서 이제 네. 활동을 했던 이제 어떤 분께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증언 중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네. DJ 정보가 사실상 대북 사업을 종용했다. 네. 그 이전에도 예를 들어서 상사 회사나 일부에서 북한과 관련해서 무역하거나 이런 임가공하는 것이 있었지만 이번엔 아예 직접 투자를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4대 그룹은 사실 안 할 수가 없었다라는 대목입니다. 이게 이제 아마 2000년 초반 일인 것 같은데 20년 정도가 지난 지금도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대기업한테 북한과 관련된 이거와 관련해서 뭐 북한의 어떤 놈은 뭐 목구멍으로 뭐 냉면이 뭐 넘어가냐 이런 핀잔도 주고 했는데 뭐 어찌됐든 당시에 DJ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강경했습니다. 네네. 이제 북한의 대북 사업을 하라는 4대 그룹에서는 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이게 4대 그룹이 대북 사업을 서로 북한이랑 협력을 해서 잘 했나요? 서로 이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사실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돼야 하는 건데 대기업이라는 게 뭐 이게 돈 안 되는 사업에 뛰어들기가 좀 어렵지만 근데 이제 정부가 너무 강경하니까 현대그룹은 이제 그때 당시에 가장 대북 사업이 활발했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정주영 회장이 이제 살아 계셨고 그래서 이제 직접 서울에서 이제 챙겼고요. 삼성, LG, SK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북 창구가 이제 베이징 지사, 그렇겠네요. 중국에 이제 거기서 이제 대북 창구로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최대한 하는 듯하게 보이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뭐 이득은 기대할 수 없는 사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의무 방어전 같았다라고 이제 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대북 사업을 정부에서 시키니까 그렇게 좀 쇼업하는 형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기업은 이득이 별로 없고 그냥 우리는 정부가 시키니까 하겠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보여주기식 그런 사업을 했다는 건데 당연히 이제 대기업들이 대북 사업을 하면서 이득, 돈을 벌 수는 없었나요? 돈을 못 벌었죠. 오히려 손해를 본 적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 LG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대북 사업 하라고 하니까 DJ 정부에서 그 TV를 북한에서 생산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1990년대 초반에 북한에는 조총련 자금으로 만들어진 공장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조총련 자금으로 만들어진 공장은요, 애국이라는 적도어가 붙어요. 그래서 이제 대동강 구역에 애국 천연색 텔레비전 조립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김정일이 직접 가서 이제 막 그 공장 지을 때 격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애착을 보였는데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어요. 근데 LG그룹이 이제 최소한의 자본을 들여서 공장이 다시 운영이 되도록 했고 이곳에서 이제 TV 임가공업 20인치 TV 사실은 2000년도 초반에 20인치 TV면 우리나라는 사실 별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사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했는데 이게 얼마나 경제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분의 증언을 보면은요 어떻게 했냐면 LG전자 구미 공장에서 TV에 들어가는 부품
자재, 포장 박스, 심지어는 포장 박스의 비닐까지도 전부 다 컨테이너에 실어서 인천항을 보냅니다. 네. 인천항에서 남포항으로 가고요. 남포에서 다시 철도로 대동강 공장 앞마당까지 이동을 합니다. 네. 그러면 거기 북한 노동자들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조립을 하고 납땜을 하고 TV를 완성해서 정확하게 역순으로 구미 공장까지 다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북한은 TV 한 대당 이제 얼마씩 이제 우리 노동력이 들어갔다 그래서 임가 공비를 받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다 만들어서 보내면 조립만 해갖고 다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은 사업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미에서 배 타고 북한 항구까지 보내서 다시 육로로 운송하고 조립해서 다시 돌아오고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정부의 눈치를 봐서 이렇게 했겠죠. 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인천 남포 간 20피트 컨테이너 하나 이제 운반비가 1,200달러였거든요. 이 돈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당시 2000년대 초반에요. 인천 유럽 갔던 운임보다 비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선이 아니라 비전기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21인치짜리 TV를 하나 만드는데 그러니까 한 대 생산하는데 2만 원씩 손실을 받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했어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손실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소위 말해 위에서 찍어 내리니까 뭐 그만둘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초기 대북 협력 사업의 모범적 모델이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굉장히 만족했다. 굉장히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그 북한은 이제 그 선전을 하기 위해서 체제 선동을 하기 위해서 TV 같은 게 필수품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작은 TV 같은 거요.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든 이제 우리 어디 북한에 가겠다 그러면은 뭐 달라 이랬잖아요. TV 같은 게 굉장히 눈에 보이기가 좀 편한 제품이니까 보여주기가 되게 좋은 거죠. 북한에 이제 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도 실무진 입장에서 북한 쪽이랑 너무 많이 다투고 사고도 너무 많이 나고 그래갖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는데 이게 대북 협력 사업의 모범적 모델 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중단하면 북한이 입게 될 손실이 두려워서 당시 대북 사업이 매우 장려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또 정부의 중점 과제에 적극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그만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과장일까요? 그 정부가 대기업을 통해서 북한에 퍼주기로 한 것처럼 보입니다. 김대중 정권이. 이제 북한은 지극적으로 폐쇄적인 사회죠. 북한 사람들과 안면도 트기 쉽지 않고 그러니까 막 마찰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얘네들의 사업 방식이. 그러니까 당시 2000년도 당시에는 이제 기업들을 공식적으로 상대하는 곳은 민경련하고 이제 아태 잘 알려져 있죠. 그 민경련은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의 준말이고요. 아태는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의 준말입니다. 사실 민경련이 먼저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민경련은 대남 교육을 받고 남한 사정에 밝은 사람들이 그 베이징의 이제 북한 대사관이나 이제 단둥 영사관 같은데 경제 참사가 상시적으로 나와 있는 상설 조직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 기업들을 이제 상대했는데요. 대북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아태가 생겼습니다. 아태는 민경련보다 좀 높은 노동당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태는 1990년대 중반에 대남 대외정책 전담기구로 만들어졌는데 노동당 대남비서 김용순이 당시에 진두지휘를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금강산 사업을 성사시킨 후에 큰 규모의 결정은 아태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문제는 대기업이 이제 대북 사업을 한다니까 아태가 움직이는데 이 사람들은 상설 조직이 없어요. 노동당 소속이니까. 그러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나오고 또 필요가 없으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아태 사람을 만나기도 정말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해줘야 하는 건데 오히려 좀 부탁을 해서 언제 대체 나오느냐 제발 만나면 우리부터 좀 만나달라 이렇게 사정을 해야 되는 그래서 엄청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객이 전도된 건데, 그러니까 가불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을의 입장, 아니 뭐 병정의 입장에 있는 북한이 갑질을 하니까 이 대기업 사람들도 위에서 정부 눈치 보랴, 북한 눈치 보랴 이래저래 고충이 아주 컸을 것 같습니다. 또 이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증언을 하나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이라서 굉장히 상세히 기억하고 있던데요. 2001년에
그 하루는 북한 사업가 조경춘이 전화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게 기사에 따르면 이 조경춘이는 이제 김정남, 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의 이복 형이죠. 암살당했는데, 예. 그 김정남의 측근이죠. 측근이라고 네. 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후견인. 네. 예. 그러니까 2000년도 당시 나이가 50세 정도로 추정되는 북한 공작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시 공식적인 직함은 북한의 해외 공작 거점인 와룡연합무역회사의 베이징 지사장이었고요. 네. 사실상 김정남의 후견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남의 그 저기 마카오 방코델타 아시아 계좌를 대신 개설한 사람이 조경춘입니다. 예. 근데 이 조경춘 씨가 어느 날 이 증언자에게 전화를 해서 네. 60인치 PDP TV를 구해줄 수 있느냐 네. 물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 2001년도에 60인치 TV는요, 네. LG전자가 생산하고 있는 가장 큰 규격의 TV였는데, 네. 구미 공장에서만 소량 이제 을 생산해서 특수층에 팔고 있었어요. 2001년 당시에 판매 가격이 1,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TV도 60인치가 안 되는데, 2001년도에 이제 이 60인치 TV가 1,500만 원이니까, 네. 이제 당시 상황을 좀 기억을 해보면, LG와 삼성전자가 누가 큰 TV를 먼저 개발하느냐, 뭐 이런 경쟁을 했을 시기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 TV는 실제로 판매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네. 이제 우리가 더 뭐 기술력에서 앞선다, 네.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양사가 네. 사활을 걸고 이제 개발하던 그런 TV였는데, 네. 북한 공작원, 네. 그것도 김정남이의 후견인이 네. 이 TV를 사겠다고 말한 네. 겁니다. 예. 그 사실 이 TV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매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죠. 네. 20년 전에 60인치 PDP 1,500만 원짜리 TV를 사실 누가 이렇게 소진이 되겠어요. 네. 그런데 이 조경춘 씨가 이 PDP TV를 주문을 하면서 음. VIP가 VIP에게 보내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니 네. 모든 면에서 신경을 써달라. 네. 는 당부를 정말 수차례,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그 조경춘 씨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김정남의 후견인인데 네. VIP가 VIP에게 든다. 보내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다. 이 최 기자 이게 이 앞에 VIP가 누구고 뒤에 VIP가 누군지 알겠지? 그렇죠. 뭐 VIP 앞에 VIP가 김정남이고 뒤에 VIP가 이제 김정일인 모양인데 그 아빠. 네. 원래 기본적으로 VIP랑 VVIP라고 했으면 좀 더 알아듣기 쉬웠을 텐데 이게 조경춘이라는 사람이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에 김정남이는 당시만 해도 이제 김정일의 후계 구도에 네. 김정은이 나타나기 전이니까 네. 본인이 잘만 하면 이제 북한을 이어받을 수 그렇죠.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 네. 뭐 아부겠죠. 아부의 일환으로. 아버지한테 이제 상납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정말 가장 네. 최신식을 제가 구해왔습니다. 네. 아버지 한번 보시죠. 사실 뭐 아시다시피 그 김정일의 얼마나 호화스러운 생활 그렇죠. 잘 알고 계시죠? 뭐 이제 쉽게 설명하면 뭐 김정일도 그렇고 뭐 김정은이도 그렇고 뭐 김정은이가 키우는 개한테 뭐 프랑스산 뭐 이렇게 개 사료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근데 김정일은 살아생전에도 뭐 캐비어 먹고 그렇죠. 신선한 회 먹고 싶다 그러면 요리사가 이제 사방팔방 이제 네. 찾아다녔다는 얘기가 유명한데, 근데 이제 이것이 그냥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LG전자가 조경춘 씨에게 60인치 TV를 단둥에서 납품을 했고 네. 물품 대금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 TV가 실제로 김정일 사무실에 걸렸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적어도 2001년도에 LG TV를 북한의 VIP, 어쩌면은 차기 대권의 가장 유력한 차기 후계 구도에서 예.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보면 지금 이제 정혜연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 이렇게 흥미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조경춘과 관련된 내용은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건데요. 요번에 발매된 월간조선 6월호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렇게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 지도자의 집무실에 과연 LG 상표가 붙은 60인치짜리 1,500만 원 TV가 걸려 있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좀 더 새롭고 뭐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